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변호사법에서 얘기하는 알선에 대한 개념정이 나와 있죠. 알선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비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여기서는 이제 경찰, 그리고 법원, 검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있잖아, 형사들 또는 그 검찰계장들, 그쵸? 자, 이 사람들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변호사로부터 받죠.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쵸?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죠. 변호사들이 경찰서나 검찰 그 직원들을 접대를 합니다. 뭐 안에서는 접대 못하겠지만 밖에 뭐 저녁 때 나와서 식사 대접하거나 뭐 술자리 대접하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건당 당신이 나에게 이 사건을 물어다 주면 뭐 건당 그 대가죠. 대가. 이 대가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뭐 20%, 적게는 뭐 20%, 많게는 30%그 이상도 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짜리 형사사건이다. 그쵸? 이 형사사건이다라고 할 때 이게 30%면 얼마예요? 30%면 90만 원이잖아요. 그쵸? 90만 원을 대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 사무실 가보면 사무장들이 일을 하잖아요. 사무장들이. 그러니까 사무장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경찰이나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이 형사사건이니까. 그쵸?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피고인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곧 이 고객이잖아. 고객. 이 고객이기 때문에 보통 그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 형사님 하면서, 뭐 계장님 하면서 뭐 괜찮은 변호사 없나요? 바로 앞에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 있는데 왜 알아봐 줄까? 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바로 사건이 이제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당 형사나 담당 계장들이 변호사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변호사한테 사건을 물어다 주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계좌를 쏴주진 않겠죠. 걸리니까 이제 따로 만나서 뭐 현금을 주거나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 옛날부터 수십 년간 해왔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변호사라고 하는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물어다 주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바로 뭐다? 알선죄가 된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죄로 처벌이 된다. 법상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다 지금 이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다 암암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것은 거의 희박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 나와 있지.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 받는 거. 그렇죠? 둘 다 처벌되는 거야. 이 비변호사도 처벌되고 걸리면 그렇죠? 걸리면 이 사람도 처벌되고 이 사람도 처벌되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하지만 기소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여기 이성혼속 나와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속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을 때 또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했을 때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성혼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중에서 한 사람이 청소년이든 쌍방이 청소년이든 한 명만 청소년을 끼어 있으면 바로 이 법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인이면 상관없어요. 둘 다 성인이면 굳이 청소년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여기 청소년 또 나와 있죠?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을 밑에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에 있는 판례랑 똑같은 거죠.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끼어 있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해서 이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죠. 뭐 거기 성인이 있든 성인이 끼어 있는데 한 명이 성인이 있으면 됐지, 그렇죠? 뭐 한 명 끼어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게 아닌 겁니다.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끼어 있으면 청소년법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청포, 도금, 화양유 등 단속법에서 말하고는 소지라고 하는 말의 개념정의가 나와 있네요. 보관에 관해서 실력 지배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소지라는 말의 의미는 몸이나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실력적 지배 관계가 미치는 그 장소에 보관하고 있거나 이게 다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을 때 이 사무실 보관이 뭡니까? 이 사무실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자신의 실력적 지배 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포, 도검용, 화양류 단속법상에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 분사기, 이 총이잖아, 총. 이 총을 사무실에 보관할 때는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너 허가도 없이 자신 사무실에 보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률 위반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면 안 돼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이 아이의 동의를 맡아서 촬영하거나, 근데 이 아이가 우리 형법에도 많이 배웠지만 이 아동 청소년이 승낙 능력이 없잖아요. 그쵸?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따라서 이 아이가 동의해줘서 촬영했거나 또는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말은 뭐죠? 뿌린 게 아니에요. 배포한 게 아닙니다. 배포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사적 공간, 즉 뭐 자신의 홈피라든지 자신의 뭡니까? 자신의 이메일 말고 그 뭐라 그랬지? 폴더. 자신의 폴더나 뭐 USB라든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공간에 사적인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등장물을 찍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죄가 된다. 제작으로 보아서 이 부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그쵸?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서 찍었거나 또는 동의받지 않고 찍으면 당연히 처가 되는 거지만 찍어서 촬영했거나 또는 찍어서 사적으로 보관했거나 뿌리지 않고 반포하지 않고 했다 손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그 성적으로 표현된 영상물에 등장했다면 이유 가리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이 법률 위반죄로 그런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스스로 자신의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제3자가 촬영한 거지? 그쵸? 제3자가 촬영한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찍은 거야. 찍어서 이거 찍은 것도 역시 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찍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 사람에게 시켰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찍어 온 거야. 그렇죠? 스스로 찍어 온 겁니다. 이것도 제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똑같은 법입니다. 역시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으로 제작된다 하더라도 아이가 등장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방금 본 판례입니다. 또 꺽쇠 2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을 하게 하고, 그쵸? 또 그 과정에서 지시를 하였다면, 그쵸? 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촬영이 맞춰져서 재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소가 됩니다.
기수가 되는 거지. 이 재생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수가 되는 거지. 반드시 이 아동 이용 음란물을 재생시켰거나, 그쵸? 그런 상태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촬영이 맞춰져서 그러면 필름이 만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지. 꼭 이 음란물을 틀어야지. 그쵸? 틀어야지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촬영이 맞춰져서 그 원본 파일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법리는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즉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에게 음란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겁니다. 시키면서 장비는 자기가 다 공급을 해줬겠죠. 공급을 해주고 또는 공급을 해줬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이 그런 장비가 자기에게 다 있거나,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찍어 온 겁니다. 스스로 찍어 와서 이 피고인에게 갖다 줬겠죠. 이것도 제대로 보았듯이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 이 다음 판례도 같은 겁니다. 그쵸? 그런 얘기죠. 자, 사실관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카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쵸?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 이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는 자기 거겠죠. 이 아이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음란 행위 장면을 자기가 찍습니다. 찍고 이것을 피고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여기 음란 행위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찍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됩니다. 찍는 순간 재생을 마쳤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가 된다? 이 법죄의 기수가 된다는 거죠. 다음, 자, 성폭력 처벌법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포란 말 나오는데, 반포라는 말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교부가 반포입니다. 반포.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쵸? 특정된 1인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했다 하더라도 반포가 될 수는 있다라고 해서 반포의 개념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끊고요. 자, 여기서 제공이란 말 또 나옵니다. 제공이라고 하는 말은 반포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반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이 전제가 되는 개념이 반포잖아요. 제공이란 말은 반포에는 이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특정된 소수를 말합니다. 제공이란 말은. 그래서 반포와 제공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자, 반포 의사 없이 여기 특정된 나왔네. 특정된 한 사람 또는 소수 사람에게 주는 그것은 제공인 것이지, 그럼 반포가 아닌 거야. 그쵸? 그 사실관계가 바로 밑에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 읽어보세요. 공소외인의 휴대전화에 이제는 피고인의 여자인이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의 일부를 전송했다. 누구한테? 여기 특정된 한 사람에게 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보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서, 내가 이 여자는 바로 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알렸겠죠. 알렸으니까 너 이제 이 여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즉 이 사람 혼자 너만 봐. 이 여자와 나는 이런 관계니까 너 이제 이놈아 내 여자한테 찝쩍대지 마라. 이렇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이 영상물을 보낸 것이지, 이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상물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반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반포가 되거나 제공이 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법률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제공으로 봐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공으로 볼 것이냐, 반포로 볼 것이냐,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들이 적용하겠죠. 적용할 문제이고, 어쨌든 이 사실관계가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보았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공으로 보았다. 만약 이거를 이 사실관계를 반포로 보아서 이 법률 위반죄가 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